예, 반갑습니다. 차놀자 TV의 전은태입니다. 리스 장기 렌트카 과연 쌀까?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부 순서로 종합소득 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 장기 렌트카 과연 쌀까요? 절대 싸지 않습니다. 싸게 광고하는 데는요, 다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 이거는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나 장기 렌트카는 우리가 일반 차량 구매하는 것보다 다만 100만이든 200만이든 비쌌으면 비쌌지 결코 싸지 않다. 자, 왜 그러냐? 그거보다 싸게 주면 렌트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남아야 장사하는 건데. 그런데 이 리스나 장기 렌트를 왜 타냐? 200만 원을 내가 돈을 더 내고 타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뭐 한 300, 400, 500만 원 되는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타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은 절대로 이 리스나 장기 렌트를 굳이 탈 필요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리스나 장기 렌트카를 파시는 분들도 최소한 이 본질은 알고 팔자. 100명 중에 한 99명은 대부분 이런 거를 모르고 팔아요. 대부분이 리스 장기 렌트카를 왜 탑니까? 라고 소비자가 물어보면 뭐 경비 처리되니까 뭐 그냥 요 정도 수준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이 차를 팔려고, 차만 팔려고 하는데, 이거는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은 답만 외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답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업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업의 본질.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공식을 알아야지. 공식을 알면은 이 공식에 대입해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답만 외우려고 하니까, 차만 팔려고 하니까 차 파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차 살 사람이 당신 하나밖에 없어? 얼마든지 많아. 차 파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널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소비자가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필요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자꾸 차만 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 자, 내가 어저께 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업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일본의 어떤 한 여성이 51년간 술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술집에서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만 잘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업의 본질을 술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의 본질은 술 마시러 오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터놓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여성분은 항상 그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뭐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닥이 뭔지 나스닥이 뭔지, 뭐 골프 얘기를 하면은 언더파가 뭔지 오버파가 뭔지 버디가 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손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술을 판 게 아니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읽어주는 이 마음을 팔았다. 그래서 51년간 굉장히 장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술을 파는 게 술만 파는 거냐? 업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도 우리는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카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융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스나 장기 렌트카를 파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다. 금융 상품을 파는 거다.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면은 이제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종합소득세율이 몇 % 되세요? 라고 하면은 열의 9은 모르셔요. 다 그냥 회계 사무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를 내가 전통적으로 공부를 해갖고 리스나 장기 렌트카라는 금융 상품을 정확하게 팔 사람들은, 그럼 거기 회계사무실이 어딥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몇 %에 있는지 최소한 그거부터 파악하고 가야 된다. 우리는 차를 파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세무 상담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차를 파는 게 아니다. 업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기업을 하시는 소비자분들한테 리스나 장기 렌트카를 타셨을 때 지금 몇 % 구간에서
몇 퍼센트 구간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요거를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업자라고 하면은 자, 면세 사업자, 간이가세자, 그리고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지고요. 대부분 간이가세자나 면세 사업자는 일단 제껴두고 우리가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 제가 잠깐 이렇게 표를 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최하 6%에서 42%까지 세금이 있어요. 이거는 부가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율이에요. 저도 이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뭐 1,200만 원 이하를 벌었다 내가 1년에 그러면 1,200만 원에 6%를 내겠죠. 그리고 내가 뭐 식당 하는 사람이 1년에 5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5억을 초과했을 경우에 42%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5억에 42%고 대략 40%만 잡아도 2억이라는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돼. 3억을 벌었으면은 2억이라는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그 단순한 법인을 하시는 분들 그 법인세 가지고만 제가 한번 대략 요걸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참 일할 때는 1억 원 이하를 벌었을 때는 이제 법인의 총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에서 모든 매입을 뺐을 때, 그 다음에 그 번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월세, 기타 잡비,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뺐을 때 순수 소득이 1억 원 미만이었을 때는 11%, 그리고 1억 원 이상이었을 때는 22%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조금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2억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는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내가 미만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이 10%예요. 근데 내가 2억 원 이상을 벌었다 라고 하면은 20%거든요. 자, 20%.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인이 매출이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0억인데 뭐 자재값 무슨 값이 한 7억 원어치 들어왔어요. 7억 원어치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3억을 벌었잖아요. 그죠? 3억에서 뭐 이것저것 인건비를 딱 줬어. 그게 인건비, 기타 잡비 뭐 이런저런 소요 경비 해서 1억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순수 번 돈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2억에서 만약에 10,000원 빠지는 2억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1억 9,999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만원 빠지는 2억을 벌었을 때는 세금이 10%밖에 안 돼. 그럼 얼마요? 세금이 2천만 원이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이 되겠지. 근데 2억하고도 10,000원을 더 벌었어. 그러면 세금이 여기서 20%로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금을 4천만 원 내야 돼. 그죠? 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든 영수증을 연끌해갖고 다 모았는데도 이걸 못 맞췄네? 만약에 못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2억 1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세금 얼마 내야 돼요? 4천만 원 이상 내야 되잖아. 그치? 2억 1천만 원에 20%니까 4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이 1천만 원만 경비 처리로 빼도 4천만 원 낼 거 2천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가 이득이야? 2천만 원 이득이지. 그죠? 2천만 원이 이득이에요. 자, 요 구간을 줄이는 게임이에요. 우리 리스 장기 렌트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분이 자기가 개인차를 사지 않고 리스나 장기 렌트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이면은 자, 여기서 1,200만 원이 빠졌잖아. 그럼 2억 조금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세금이 2천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년 동안 1,200만 원 주고 탔는데 세금을 2천만 원 감면받았어요. 그러면은 차 공짜로 탄 거랑 마찬가지야.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리스나 장기 렌트를 하는 거지. 자,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이 렌트카나 리스사가 안 남을까요? 남아요. 남으니까 파는 거야. 안 남고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스나 장기 렌트 비용이 적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한테는 오히려 많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 구간을 떨어뜨리니까. 그 기업의 회계 컨설팅을 해줘서 이 구간만 여기서 여기 구간만 딱 줄여줘도 자, 이 사람이 차를 안 살 이유가 있나? 그냥
차가 필요 없어도 사야 돼. 그냥 그 차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1200만 원 주고 2000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내가 차를 공짜로 타고도 800만 원이 이득이다. 자, 일단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건 차 파는 게 아니에요. 업의 본질을 알자. 여기까지 끝.